올해도 어느덧 몇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올해는 책 좀 읽으셨을까요? 여러분이 매년 책 한 권도 읽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어쩌면 평생 책과는 담쌓고 지내게 되실 건데요. 올해 안에 무조건 독서를 시작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독서 입문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부터 독서 초보에게 도움되는 책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왜 책을 안 읽으시나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책 읽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요. 독서가 재미없어서요.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책 읽을 시간이 없네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책 읽는 게 힘들고 재미없고 뭘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건 여러분의 느낌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느끼도록 만든 원흉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완벽한 독서를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완벽한 독서를 목표로 삼는 순간 책 읽기는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됩니다. 한 권의 책을 읽고서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해야지만 독서를 제대로 했다고 여긴다면 한 문장 한 문장을 아주 꼼꼼하게 읽게 되겠죠. 앞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가서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요. 이렇게 읽다 보면 읽어야 할 페이지의 양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독서라는 게 참 어렵구나, 힘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책 읽는 게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도 역시 완벽한 독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독서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을 때만 독서를 제대로 한 걸로 인정합니다. 중간에 읽다 덮으면 그건 그 책을 읽었다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책 고르기에 매번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10권을 사면 겨우 두세 권 정도만 이 책은 정말 사기를 잘했다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책들은 지금 저의 상황에는 맞지 않거나 너무 어렵거나 지루해서 끝까지 읽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책들을 무조건 한번 펼쳤으니까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러면 그 책들을 어딘가에 파묻고 싶어질 것 같거든요. 아예 첫 페이지조차 펼 수 없게요.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얼핏 보면 내 마음 탓이 아니라 출판 시장의 탓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 하루에 160권에서 230권 정도의 새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선택을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매일 수백 개의 선택지가 생기는 데다가 이미 출판된 책들도 한가득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딱 한 권의 책을 고를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이런 출판 시장의 영향이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읽을 만한 책을 찾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닌데요. 책을 읽고 얻거나 배우는 것이 많아야 독서를 제대로 했다는 생각, 이런 생각 역시 독서 완벽주의의 일환입니다. 이 완벽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아무 책이나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책을 고를 때 아주 신중해지게 만들어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 남는 정보나 지식이 없다? 완벽한 독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독서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기준에서 독서를 한 것이 되려면 남는 게 많은 좋은 책들만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 책을 찾기 위해서 독서하기 좋은 시간에 책 추천 영상만 엄청 찾아봅니다. 그럼 영상마다 추천하는 책이 또 다르거든요. 거기서 또 과부하가 생깁니다. 좋다고 추천받은 책이 너무 많아져서 그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주의는 책을 읽을 시간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데요. 책을 한 번 읽을 때 꼭 끝까지 책의 내용을 100% 이해하고 기억하면서 읽어야만 독서를 한 게 되니까 책을 잠깐 짬을 내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책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을 때 각을 잡고 읽어야 하는 것이 됩니다. 독서가 너무 어렵다, 재미없다,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독서 입문을 못한다? 이 대답들은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완벽주의가 여러분이 책을 읽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완독만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 책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제대로 읽어야만 독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으면 책 읽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독서의 세계에 어렵지 않게 입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독서 입문을 목표로 하는 독서 초보자분들의 목표는 완벽한 독서가 아니라 대충 하는 독서가 되어야 합니다. 읽은 책의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책을 읽고 나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책을 읽고 기억이 좀 안 나면 어떻습니까? 그 책의 내용을 떠올려야 할 일이 생겼다. 그럼 다시 읽으면 되죠. 다시 읽기가 귀찮다면 챗 GPT한테 그 책 내용 좀 요약해줘. 이러면 순식간에 해줄 겁니다. 책을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집어든 책이 너무 별로다? 어렵다? 그럼 지금은 그 책을 내려놓으세요. 그 책을 끝까지 읽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독서에 실패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타이밍의 문제예요. 아직 그 책을 읽을 때가 아닌 것 뿐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더 흥미로운 책으로 넘어가세요. 이때 끌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책이나 읽어도 정말 괜찮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독서 시간에 있어서도 독서 초보자분들은 스스로에게 한없이 아량을 베풀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 독서해도 독서한 겁니다. 몇 페이지, 몇 줄만 읽어도 읽은 겁니다. 그동안은 그 잠깐도, 고작 몇 줄도 읽지 않았었잖아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아주 조금이라도 하는 게 훨씬 대단한 일 아닐까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완벽한 독서를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독서는 완벽해집니다. 완벽함이라는 건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 경험을 거듭한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읽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책을 대충이라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목표한 만큼 독서를 잘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독서도 잘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독서에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책을 읽을 때 몸과 마음에서 힘을 빼는 연습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잘해야 한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서 어깨가 솟아오릅니다. 처음부터 잘 해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도 무거워지고요. 무거운 발로는 얼마 못 가 주저앉게 되듯이 이렇게 무거워진 몸과 마음으로는 책을 얼마 읽지 못합니다. 소설은 완벽한 독서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무거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설을 읽을 때만큼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소설을 읽을 때 나는 이 소설의 문장을 다 기억할 거야. 이런 각오를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 소설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걸 깨달아야만 된다고 느낀 적은요? 사람들은 보통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소설을 읽을까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있어 보이는 걸로, 지금 당장 끌리는 걸로 가볍게 골라서 틈틈이 읽죠. 읽다가 내용이 마음에 안 들거나 지루하면 책을 그냥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끝까지 읽지 않았다고 자책하는 경우도 없어요. 이 소설은 재미없네,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죠. 다른 책을 읽을 때에도 소설을 읽을 때처럼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책을 덜 힘들게 읽을 수 있어요. 지치지 않고 시간이 마법을 부릴 때까지 오래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독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소설 3권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3권의 책은 다 줄거리가 출중한 책들이지만 이번만큼은 소설의 줄거리가 아니라 소설을 읽을 때의 내 몸의 감각, 마음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잘 기억해 뒀다가 다른 책도 소설처럼 부담 없이 가볍고 편안하게 읽어보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할 책은 레슨 인 케미스트리입니다. 이 책은 밀리의 서재와 크레마 클럽에 모두 있는 책인데요. 무슨 줄거리일까 한번 훑어보려고 읽은 책인데 2권짜리 책을 하룻밤 만에 다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1960년대를 살아갔던 한 젊은 여성 화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 모든 주인공들이 그렇듯이 이 주인공에게도 인생의 많은 시련들이 닥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눈앞에 닥친 시련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캔디처럼 부담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로 무장해서 나는 이 모든 걸 다 잘 이겨낼 거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어떤 시련이 생겨도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요. 삶의 그런 초연한 태도 때문인지 주인공의 인생은 그녀가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참 흥미진진하게 그려진 소설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할 책은 언럭키 스타트업입니다. 이 책은 밀리의 서재에는 있지만 크레마 클럽에는 아쉽게도 없더라고요. 언럭키 스타트업은 말도 안 되는 스타트업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담아낸 한국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 스타트업이 말도 안 되는 회사가 된 중심에는 CEO로서의 자질이 눈꼽만큼도 없는 나르시스트 대표 박국재라는 사람에게 있는데요. 그런 CEO 덕분에 국제마인드 뷰티 컨텐츠 그룹의 직원들은 똘똘 뭉쳐서 말도 안 되는 직장 생활과 말문이 턱 막히게 만드는 CEO를 유머로 견뎌나갑니다.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와, 이건 웬만한 드라마보다 재밌는데 하는 소설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진 것 같아요. 텍스트가 화려한 영상을 이기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정말 오랜만에 웬만한 드라마보다 재밌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할 책은 천선란 작가의 밤에 찾아온 구원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책이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 소설이었다면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는 아련한 슬픔과 감동을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뱀파이어 로맨스 소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뱀파이어 로맨스 하면 가장 먼저 트와일라잇이 떠오르실 텐데요. 트와일라잇 속 뱀파이어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에서는 뱀파이어가 약자로 그려집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존재로 살아가는 뱀파이어들은 누구보다도 외로워서 서러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은 그런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마치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소설입니다. 또한 이 책은 로맨스 소설답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고민해보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거의 책의 절반 정도를 필사했을 정도로 마음을 울리는 문장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감성적인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완벽주의가 독서의 세계에 입문하지 못하는 진짜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완벽한 독서, 제대로 된 독서를 하겠다는 마음만 털어내도 책과 여러분 간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질 겁니다. 소설을 읽을 때처럼 모든 책을 아무 강박 없이 편하게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독서 생활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완벽하지 않을 권리를 선물할 수 있다면 완벽함은 저절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독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벽한 독서가 저절로 나를 찾아오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권도 허투루 읽으려고 하지 않고 기왕이면 제대로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